네, 안녕하세요. 2부 승자의 강의로 찾아온 허반석입니다. 지금 이제 호텔 신라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오늘 호텔 신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요. 더불어서 제가 이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라는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많이 내시고 조금이라도 손실을 더 적게 내는 그런 투자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만들어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함께 보실 자료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요. 1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가 나오고요. 두 번째 숫자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가? 혹은 현 구간 이슈 또는 가격적인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한 건가? 이렇게 좀 보셔서 차트상, 숫자상,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 이 세 가지를 투자의 기준 그리고 종목 매수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를 이제 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한번 보려면 이제 차트를 열어놓고요. 호텔 신라에 대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의 차트를 조금 길게 열어놨습니다. 20년도 3월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쭉 열어놓고 보면 첫 번째로 가장 저점이 어디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의 저점이 어딘가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트를 조금 확대해 놓으시고 추세선을 그릴 건데요. 이 가장 저점과 최근의 저점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에 그 중간중간에 이 추세선 저점을 맞고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도 그리고 2월에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 추세선과 맞닿아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선이 나왔을 때 저는 추세상, 차트상 저점 구간인가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해서 OK라는 통과 시그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네, 맞습니다. 호텔 신라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요. 두 번째로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두 번째로 한번 보면요. 호텔 신라의 컨센서스 추정치입니다. 19년도는 정상적인 영업을 했고 매출액이 5조 7천억 원이 넘어가고 영업이익도 3천억에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1년여 이상 길어짐으로 인해서 20년도 성적은 모두 다 적자 전환을 했고 매출액은 3조 1천억 원으로 4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전환하고요. 당기순이익도 1,600억, 1,700억 당기순이익이 잡히던 기업이 2,800억 원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기업이 바로 21년도 1분기부터 되살아날 수 있을까? 여행객들이 아직 여행을 못 가고 있는데 살아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지속적으로 붙어 있었고 그에 맞춰서 차트도 동일한 흐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고 굉장히 골을 깊게 내려갔습니다.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여행이라는 특수한 업종 섹터였기 때문에 적어도 10만 원 이상에 있던 주가가 단숨에 6만 5천 원 아래로 내려가서 6만 700원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이죠.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액 증가하는가 줄어드는가가 굉장히 기업에서는 중요하고 주가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두 번째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와서 이제 호텔 신라를 돌아보니 올해 21년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3조 7천억 원, 3조 7,700억 원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50억 원 가량으로 흑자 전환한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적지만 195억으로 돌아온다라는
컨센서스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 어떻게 보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고요. 늦어도 상반기에는 숫자상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지난 12월부터 말씀드렸던 섹터들은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유통, 식음료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마트와 신세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CJ 제일제당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행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때가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만 드렸고, 지속적으로 여행과 카지노 분야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경우는 호텔 신라가 이번 처음이었을 겁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도 1월 중순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유통이 회복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마트와 신세계 같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왜냐하면 호텔과 카지노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늦게 실적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초를 시작하면서 호텔 신라에 대한 전망치가 하나하나 수정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전망치가 수정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수정치가 나왔느냐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호텔 레저 사업부 적자 규모가 570억이었는데 대부분 신라호텔 서울 본점에서 발생되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ADR이라고 하는 일평균 객실료를 이제는 낮추고 OCC 객실 점유율을 증가시켜서 실적을 만회하겠다라는 적자 포인트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개선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시행 중이고요. 호텔 부문 비용 절감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고, 제주 및 일부 신라호텔, 신라스테이 쪽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다. 여행 재개 시에 수익 개선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호텔 신라가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합니다 라는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호텔 신라를 선정하게 됐고요. 급하게라는 표현보다도 꾸준하게 이 차트상 저점 영역을 도달하는가 안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종목들이 관심 종목창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께도 수익 극대화를 해야 하는 종목들, 수익 극대화 라인을 차근차근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매수 대기 중인 종목들,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시그널들이 하나하나 잡히고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에 매수 사인을 드려야 하는데, 수익 극대화 종목도 있는데 나의 포트 비중은 꽉 차 있는데,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번, 2번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이제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부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한순간 모든 전 세계가 한 방에 짠 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국가별로 집단 면역률이 형성이 될 텐데, 가장 빠르게 되고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영국 좀 쫓아가고 있고요. 미국도 머지않아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보급, 수급에 있어서의 조금 차질이 있는 모습들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차등이 있는 때에 전 세계의 여행이 재개되는 것보다 각 국가별로 또는 각 권역별로, 대륙별로 여행 재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시아권에서는 어디로 여행을 많이 갈 수 있을까? 그래도 K-방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 쪽으로 여행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동남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로 여행객들 참 많이 왔었습니다. 명동도 그렇잖아요. 면세점 수익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 호텔이죠. 거기에서도 현재 방문객 수가 오늘 보도된 것만 본다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85%까지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적자 사업부가 서울 호텔 신라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행이 재개된다라고 하면 수익 개선에 대한 가속도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라는 포인트,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호텔 신라에 대한 1분기 흑자 전환, 그리고 호텔 신라를 보아야 하는 이유들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규모 따이공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호텔 신라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면세점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진율 개선되고 있고요. 인천공항 터미널 1 철수했고요. 요율제 변경으로 인해서 면세점 임대료 감면 혜택이 1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텔의 단가는 낮추고 객실 점유율을 높여서 호텔 레저 사업부의 수익 개선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를 매수가로 좀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갭이 3% 이상 확 뛴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송상 어떻게 하면 포트에 편입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방송에는 편입이 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3% 이상의 갭이 뜬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려 주셔도 된다라는 팁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비중은 10%에서 20%까지 좀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이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신지는 몰라도 장기 포트 비중으로 좀 채워주셔서 목표가를 10만 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과는 그 이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열어놓고 한번 10만 원 권역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84,000원 정도에서는 84,5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만 원 권역을 제가 한번 라인을 잡아보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구간을 단숨에 뛰어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숨에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여행 재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가 당연히 동반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장기 포트로 운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의 단기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할 겁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단기 고점이 10만 원 권역대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매물대가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매수를 하셔서 수익 극대화를 하실 거라면 10만 원 권역까지는 꼭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차트를 보는 방법을 한 번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세 하단부에 추세상 저점 영역을 잡는 라인을 하나 긋고요.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이렇게 위로 올려볼 수 있습니다. 짧게 이렇게 위로 올려봤지만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은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잠시나마 되돌림 자리가 나오는 구간들은 이렇게 파란색 네모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란색 네모가 온다라고 하면 93,000원 권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수익 극대화에 대한 라인 설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라인을 열어놓고 다시 한번 위로 올려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세선 세 줄이 나오는데 하나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 스윙이 나오거나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구간에 중기 추세선을 한번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매수를 했다면 결국엔 어디서 매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저는 가장 큰 네모 상자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네모 상자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고 그 직후 약 5월 그리고 5월 초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회복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치료제 이슈로 한번 갔고요. 이제는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그 추세에 맞춰서 완만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는 약 10만 원 언저리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거나 수익 극대화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호텔 신라의 전략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맞춰볼 수 있겠는데요.
호텔신라 투자 포인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가시적인 미래 먹거리 모멘텀이 무엇인가? 호텔신라는 워낙 차트상 바닥이었고 이제부터 막 시작하는 그런 업종 그리고 그런 추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제가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있어서도 어떻게 종목을 매수하시고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손실보다는 수익에 더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승자의 강의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추세 하단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단기 되돌림이 나오거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손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실 확률을 낮추는 첫 번째 방법이면서도 추세 하단에서 접근하면 위험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시끌벅적할 때 차트가 위에 떠 있을 때 접근하게 되면 추세선 그어보면 다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긋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추세선 긋는 연습을 하시면 가능한 한 손실은 더 적어질 뿐 여러분들의 계좌에 파란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식은 등락을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가는 차트, 호텔신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확인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추세선만 남겨놓고 한번 본다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승하고 하락하고 다시 한번 이 추세 저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추세를 보면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 다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횡보, 그리고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맞아떨어진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주식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장사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 기업들 중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첫 번째 필터를 거치고 나서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장과 산업의 성장,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인데요.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첫 번째 섹터가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소부장이 아니라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을 말씀을 드렸고 ISC 지난주에 비록 포트에 편입되지는 못했지만 ISC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자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이죠.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소켓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차트를 끌어놓고 보면요. 어디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차트가 위로 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차트가 떠 있을 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추세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추세와 굉장히 괴리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고민을 하실 때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추세선을 그어보면 바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다시 되돌아오면 사면 손실은 안 보더라라는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SC 좋은 기업입니다. 반도체 섹터에 있고요. 후공정,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21년도 1월부터 다시 한번 시계열을 돌려보면 추세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KB금융도 동일한 추세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그리고 동일하게 평행한 선을 긋고 위로 올려보면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횡보, 상승과 하락, 횡보, 상승과 하락. 대세 상승을 한 이후에도 되돌림 자리에서는 다시 추세가 나온다라는 모습. 이 추세 하단을 막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세 하단이 아닌 단기 고점 또는 되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만 한번 추려봤는데요. 10월 29일자로 원익 IPS를 말씀을 드렸고요. 1월 14일자로 신세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4일 옵트론텍, 3월 11일 CJ제일제당, 4월 8일 ISC, 4월 15일 호텔신라. 제가 매일 아침 8시 10분, 15분경에 작전 리포트 매일 아침마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주유소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들을 챙겨보시면 10월, 1월, 3월, 4월 그 사이사이에도 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10월, 1월, 3월, 4월에 종목들을 꼽은 이유는 추세상 저점 구간이 맞아떨어졌을 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10월 29일 원익 IPS 한번 보겠습니다. 원익 IPS의 10월 29일 날짜를 제가 한번 빨간색 세로줄로 꼽아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10월 29일 매수 포인트는 여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의 차트는 어땠는가를 보면 이렇게 장기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10월 29일까지만 조금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들이 나옵니다. 10월 29일까지. 그리고 한번 추세선을 한 번 더 그어봐서 되돌림 자리 또는 수익 극대화 라인이 어떻게 될까를 보면 이렇게 추세 하단부는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되돌림 자리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나는 매수를 할 것인가? 반도체 장비주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나는 매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추세 하단부까지 기다리자,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기다리자라고 했더니 지금 시계열을 돌려봤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함께 공유를 하고 이 구간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 제가 21년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원익 IPS 장비 대장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차트 흐름을 본다면 추세 하단부를 맞고 다시 대세 상승기를 올라선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추세 하단에서 접근을 기다려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본다면 3월 11일 CJ제일제당입니다. 3월 11일을 세로선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세로선으로 긋고요. 추세선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택트와 언택트 모두 다 소화가 되는데 언택트 시절에서는 만두 또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HMR 쪽으로 언택트도 수혜를 받고요. 컨택트에서는 곡물 소비에 따라서 그리고 돼지 사육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곡물 가격은 증가하는데 사료를 다 줄 수 없으니 거기에 첨가하는 라이신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 중국에서부터 소비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포함해 본다면 언택트 시절에서는 냉동, 만두 이런 부분이고요. 컨택트 시절에서는 핵산, 조미료의 원료 그리고 CJ제일제당 조미료 원료가 중국에서 약 70% 이상 시장 소비가 되고 있는데 중국의 소비 회복과 경기 회복과 맞물려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를 열어놓고 봤을 때 이 구간까지 보면 CJ제일제당 계속 우상향되고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이렇게도 열어놓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추세 하단은 이 구간에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여기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시계열을 돌려서 올해로 와보면 지수가 함께 조정을 받으면서 3월 14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세 하단부에 다시 한번 맞아떨어지는 라인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추세 하단부를 지금 다져나가고 있는 구간인데 이 추세 하단부에서 매수를 하시면 웬만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이 추세를 뚫고 내려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기업들 원익 IPS, 신세계, 옵트론텍, CJ제일제당,
ISC,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호텔 신라까지도 날짜와 종목들을 한번 메모해 보시거나 캡처하시거나 스크린 캡처도 한번 하셔가지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추세상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가,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 가시적 모멘텀,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신다면 각 기업들마다 고유한 이슈들이 있었구나라고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 2, 3번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가, 세 번째는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했을 때 떠올라야 됩니다. 그 이전에 하실 작업이 하나 또 굳이 있다면 시장 규모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커지는 섹터, 반도체, 스마트폰, OLED, 폴더블폰, 폴디드 줌 카메라, 이제는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에 따라서 매출 증대와 일상으로의 회복이 일어나는 섹터들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섹터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 건자재 섹터도 2, 3년 뒤에 실적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분양률이기 때문에 그 구간도 꾸준하게 트래킹,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워낙 현재 쇼티지 문제로 활발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반도체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 라인이 조금 멈추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조금 안전할 수 있지만 반도체 부품 쪽에서는 이 공급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조금 막막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추세 상단, 고점이라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조금 감안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조금 데이터화해서 그리고 섹터가 커지는지 시장이 성장하는지 많이들 말씀을 드렸고요. 인텔 파운드리 재진출 소식에 따라서 여전히 반도체 시장은 유망합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백악관에서 각 기업들을 초청해서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요. 오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꾸준하게 이어가야 되고 제2의 반도체는 배터리다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장비, 소재, 부품, 소부장보다도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승자의 강의, 호텔 신라에서부터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고점 영역에서 사시면 손실 나시고요. 그 기간 오래오래 기다려서 회복돼서 본전에서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기준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실적 장세입니다.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도 좋지만 세 번째, 그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떠올라야 됩니다. 신세계, 이마트, CJ 제일제당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 번씩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부분들을 메모하시고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손실 볼 확률은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 부분들 한 번씩 참고를 하셔서 성공 투자를 이어가시는 모든 주유소 시청자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